박앵커의 출근 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자세하게 파볼까요? 철강주 이야기입니다. 요즘 정말 뜨겁잖아요. 철강주 전성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큰 종목, 작은 종목 가릴 것 없이 주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업황이 좋다라는 게 되겠죠.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터뷰 시작합니다. 작년에 철강주 별로 좋지 않았잖아. 그랬죠.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철강 섹터 너머로 이 철강을 기초 소재로 활용하는 산업,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자체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철강제에 대한 수요가 없었고 철강 업체들이 타격을 받았던 거죠. 포스코는 작년에 2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현대제철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4% 급감하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랬던 철강주가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바로 올해 들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주가 급등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죠. 포스코 연초 대비 수익률 놓고 보니 38% 올랐고요. 현대제철도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 KG동부제철 78%, 세아베스틸은 154%, 국내 건설사의 철근을 공급하는 대한제강, 동국제강 등도 연초 대비 100% 이상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크고 작은 종목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올랐다라는 건 말 그대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이 말은 바로 이겁니다. 철강제,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일단 감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 공급은 줄어들고 그런데 경기는 회복되고 인프라 투자 늘어나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제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생긴 겁니다.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철강제는요, 왜 부족한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 전방 산업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죠. 조선, 세계 선박 발주량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2배 늘었고요. 건설, G2 국가 인프라 투자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건설의 글로벌 자동차 부분도 글로벌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요. 가전,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폭증했다는 소식 등도 전달되죠. 일단 철강제를 원하는 곳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했고 공급은 줄어들고 그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철강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들어가 볼까요? 철강제 가격은 일단 세계 철강 가격의 지표로 여겨지는 중국의 열연 제품 수출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철강사 환경 규제로 인한 감산과 맞물려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죠. 글로벌 철강사들은 1분기에만 톤당 원화 기준 20만 원 정도 평균 철강제들의 가격을 올려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증은 그래, 글로벌 철강사들이 가격을 올렸어? 우리 업체들은 어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가보죠. 포스코도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 철강사들은 가격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방 산업들이 우리 어려워, 가격 안 돼, 이런 흐름을 보였었고 그 때문에 가격을 올릴 만한 명분이 없었는데 이 전방 산업이 좋아지고 또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이제 가격을 주도할 거야 라는 가격 협상력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포스코는 4개월 연속 철강제 가격을 올리고 있고요. 자동차, 가전, 조선 수요처 가격 협상 마무리가 우호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대표적인 게 4년 동안 가격을 못 올렸던 이 조선용 후판 톤당 가격 10만 원 올리면서 지금 90만 원 육박하고 있고요. 열연 강판은 톤당 100만 원 육박했고 자동차용 강판 가격도 올리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이들이 가격을 올려 결국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작년부터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는 포스코. 10년 만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저희 시간 계속 전해드렸었죠. 현대제철도 1년치 영업이익을 바로 이 1분기에 내면서 호실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철강업체들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주가 상승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철강주도 올라가는 흐름 본 것 같아요. 포스코 강판도 호실적 내놓으면서 어제장 급등했죠. 17%.
올해 70% 넘게 오른 KG 동부제철도 어제 17% 급등했고요. 동국제강 철근 업체입니다. 6.9% 상승했고 현대제철도 호실적 바탕으로 9%, 그리고 대장주인 포스코도 어제 4% 정도 상승세 확인이 됐죠. 37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온 포스코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건 앞으로도 좋을 것인가, 이게 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3분기, 올해까지 좋을 거야,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 올려잡고 있습니다. 철강사들도 우리 올해 매출 목표치 조금 더 올릴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주변 여건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인 철강업체들 감산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죠. 그동안 중국 철강 물량으로 인해 저가 공세,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밀리고 이런 움직임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중국은 그동안 철강제를 수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수출했을 때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을 해주는 그게 있었는데 그 비율이 한 13% 정도였다가 지금 0%대까지 낮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철강사들의 실적은 좋아질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기대 요소긴 합니다만 무역 확장법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있죠. 가볼까요? 트럼프 재임 시절에요. 무역 확장법 232조 많이 이슈가 됐었었죠.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것들,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그 비율을 조절을 한다던가 관세를 높게 올린다던가 제한을 걸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의 3년간 수출 평균 물량 놓고 봤을 때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이 70%까지만 수입할 수 있어라고 쿼터제가 있었는데,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는 동맹국 협력 체제가 강화되다 보니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슈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철강 업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 자체가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주 대표 종목인 포스코에 대해서도 증권가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어제 37만 7천 원대였죠. 지금 신한에서는 45만 원 보고 있고요. 벌써 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 실적으로 보여줄 주가 상승 49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조금 낮게 잡은 곳들도 44에서 45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고민이 되죠. 투자는 하고 싶은데, 다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조금 밀릴 때 사고 싶다라는 고민이요. 그래서 박앵커의 뇌피셜, 너무 올라서요, 지금 사도 되는 거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보내봤습니다. 유한타의 송태영 과장님, 단호박 답변이에요. 늦었다고.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들어가자. 지금은 따라잡기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럼 조정 나왔을 때 사는 종목은 뭐가 될까요? 집요하게 질문을 보내보니 세아제강을 꼽아주셨습니다. 다른 철강 종목들 대비해서 적게 올랐다라는 거고 풍력 모멘텀도 있다라는 거죠. 세아제강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송태영 과장님의 종목으로 적어놓고 흐름 보며 AS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뜨거운 철강 섹터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다뤄봤는데요. 박앵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